여러분 반갑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는 단순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더 섬세하고 어려운 면을 드러냅니다. 젊을 때는 많은 사람을 만나고 부딪히며 자연스럽게 관계를 배워가지만 인생의 후반부에 들어서면 만나는 사람은 줄어들고 관계의 의미는 더 깊어집니다. 이 시기의 인간관계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평안입니다. 그래서 어떤 관계는 조용히 정리하게 되고 어떤 관계는 더 깊어지며 어떤 관계는 여전히 어떻게 대해야 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이런 복잡함 속에서 우리에게 지혜로운 시각을 제공해주는 철학자가 바로 쇼펜하우어입니다. 그는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가 겪는 상처, 거리두기, 기대와 실망의 원리를 누구보다도 날카롭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의 인간관계 명언 10가지를 통해 인생 후반부를 어떻게 더 편안하고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이 영상은 단지 명언을 소개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 명언이 우리의 실제 삶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지금 내 관계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는 현실적인 철학 안내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간관계는 이제 더 가벼워질 수도 있고 더 깊어질 수도 있습니다. 무엇을 내려놓고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지에 대한 해답이 바로 이 10가지 명언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이야기부터 차분히 시작해 보겠습니다. 1장 사람들은 서로 멀리 있을 때 더 잘 지낸다. 첫 번째 명언은 인간관계의 본질을 단순하지만 정확하게 말해줍니다. 사람들은 서로 멀리 있을 때 더 잘 지낸다. 가까우면 따뜻하고 편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가까움이 서로의 결점을 선명하게 드러내며 관계를 흔들어 놓기도 합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신체적 감정적 변화로 인해 작은 일에도 상처가 더 크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까워지면 나를 이해해 주겠지. 그래서 자녀에게, 배우자에게, 가까운 친구에게 더 많은 것을 기대하고 바라게 됩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관계가 가까워질수록 오히려 실망은 커지고 갈등은 더 자주 찾아옵니다. 서로를 더 잘 알게 되는 만큼 서로가 가진 부족함 역시 더 선명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명언은 관계가 멀어지라는 뜻이 아니라 적당한 거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관계마다 편안한 거리가 있습니다. 그 거리를 잘 유지하면 서로를 잃지 않으면서도 부담 없이 지낼 수 있습니다. 시니어 시기에 들어서면 이러한 거리의 지혜가 삶을 훨씬 안정적이고 편안하게 만듭니다. 자녀와도 배우자와도 친구와도 이웃과도 내 마음이 편안해지는 지점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쓸데없이 더 가까워지려 애쓰지 마십시오. 또 멀어지는 것에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좋은 관계란 억지로 붙잡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편안하게 숨 쉴 수 있는 적당한 거리에서 시작됩니다. 이 거리감이 바로 관계를 오래 유지하는 지혜이며 인생 후반부의 여유로운 인간관계를 위한 첫걸음입니다. 2장 인간관계에서 최선은 상대에게 과한 기대를 하지 않는 것이다. 두 번째 명언은 인간관계에서 가장 흔하게 일어나는 오해와 상처의 원인을 정확히 짚어줍니다. 인간관계에서 최선은 상대에게 과한 기대를 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는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누군가에게 기대를 걸고 마음을 바라고 이해받기를 원합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 기대는 더 커지지요. 하지만 기대는 조용히 실망을 데려옵니다. 상대가 나처럼 생각해 주길,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내가 원하는 말을 해주길 기대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각자 다른 세계를 살아갑니다. 자녀는 자녀의 삶이 있고 배우자는 자기 방식으로 살아왔고 친구도 자신의 속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차이를 잊고 내 기준으로 상대를 바라보며 스스로 실망을 쌓아갑니다. 기대를 줄인다는 것은 사랑이나 인정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를 더 편안하게 만들기 위한 현명한 선택입니다. 기대를 낮추면 불만이 줄어들고 실망이 줄어들고 관계가 훨씬 가벼워집니다. 왜 저 사람은 내 마음을 몰라줄까? 라고 섭섭해하기보다는 혹시 내가 너무 많은 것을 기대했나? 라고 스스로에게 조용히 물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마음은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인생의 후반부에서는 기대를 내려놓는 만큼 평안이 들어옵니다.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바꾸려 하지 않을 때, 그제야 관계는 비로소 숨을 쉴 수 있습니다. 기대를 줄이는 것은 포기가 아니라 나와 상대 모두를 편안하게 만드는 사랑의 방식입니다. 이 지혜를 마음에 담는 순간 관계는 훨씬 더 따뜻해지고 깊어질 것입니다. 3장 사람의 본성을 바꾸려 하지 말라. 그 시도는 고통만 남긴다. 세 번째 명언은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가장 자주 부딪히는 문제를 명확하게 짚어줍니다. 사람의 본성을 바꾸려 하지 말라. 그 시도는 고통만 남긴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가족, 자녀, 배우자, 친구에게 바람을 갖습니다. 저 사람이 조금만 이렇게 해주면 좋을 텐데, 저 성격만 고쳐지면 관계가 훨씬 편안할 텐데.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특히 40대 이후에는 성격, 습관, 말투, 생활 방식이 거의 굳어집니다. 60대 이후에는 더더욱 변화가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상대를 바꾸려 하고 고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상대를 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사실은 내가 더 편해지고 싶어서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상대는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끼고 우리는 왜 변하지 않느냐고 실망하며 관계는 점점 틀어집니다. 이명헌이 전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상대를 바꾸려는 마음을 내려놓는 순간 관계가 한결 부드러워진다는 것. 사람의 본성은 바뀌지 않지만 내가 바라보는 시선은 바꿀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집이 세다고만 여겼던 배우자의 모습이 그만큼 확고한 신념을 지닌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말이 적다고 불만이었지만 과장하지 않는 성품이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시선이 바뀌면 관계가 바뀝니다. 인생 후반부의 인간관계에서 가장 큰 지혜는 상대를 바꾸는 힘이 아니라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여유입니다. 그 여유가 생기면 강요가 사라지고 실망이 줄어들고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결국 상처를 낳는 것은 상대의 성격이 아니라 내가 그 성격을 바꾸려 했던 노력입니다. 받아들이는 만큼 관계는 편안해지고 내 삶 역시 한결 가벼워질 것입니다. 4장 우리가 타인을 참을 수 있는 만큼만 타인도 우리를 참아준다. 네 번째 명언은 인간관계의 거울 같은 성질을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타인을 참을 수 있는 만큼만 타인도 우리를 참아준다. 관계에서 불편함을 느낄 때 우리는 흔히 상대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왜 저 정도도 못 참고 저렇게 행동할까?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관계는 늘 쌍방향이며 내가 상대를 느끼는 만큼 상대도 나를 느낀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성향과 고집이 분명해지고 작은 습관 하나에도 불편함을 쉽게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상대의 부족함을 견디지 못한다면 상대 역시 우리의 부족함을 편안히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이명언은 서로 조금씩 참아주어야 관계가 유지된다는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그보다 깊은 의미는 바로 내가 가진 한계만큼만 남도 나를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가 힘들어질 때 이렇게 자신에게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나도 저 사람만큼의 불편함을 만들고 있지는 않을까? 이 질문은 스스로를 비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단지 관계를 더 균형 있게 바라보게 해줍니다. 상대의 단점을 세는 대신 나도 완벽하진 않지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마음의 긴장이 풀리고 관계는 조금씩 부드러워집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 후반부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지혜입니다. 관계는 일방의 인내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내가 상대를 이해하고 참아주려 할 때 상대도 어느 순간 그 마음을 느끼고 같은 태도로 응답합니다. 인간관계는 결국 거울과 같습니다. 내가 보여준 만큼 돌아옵니다. 그러니 누군가를 이해하려는 마음은 결국 내 삶을 편안하게 만드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이명헌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이해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5장 어리석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고 지혜로운 사람은 아무에게도 짐이 되지 않는다. 5번째 명언은 인간관계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를 가장 깊이 있게 보여줍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고
지혜로운 사람은 아무에게도 짐이 되지 않는다. 우리는 살아가며 많은 관계를 경험합니다. 그 과정에서 어떤 사람은 가까이 있기만 해도 마음이 무거워지고 어떤 사람은 잠깐만 함께 있어도 편안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차이는 결국 어떤 마음을 가진 사람이냐에서 나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말을 함부로 하며 상대의 시간을 빼앗고 감정적으로 기대며 상대를 지치게 합니다. 반면 지혜로운 사람은 말과 행동에서 불필요한 짐을 덜어내 누구에게도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숨이 편해지고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런 사람을 찾고 또 스스로도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감정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상대를 조종하려 하지 않고 내 감정을 내가 책임지고 다스릴 줄 아는 것. 이 세 가지가 갖추어지면 사람들은 그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편안함을 느낍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관계에서 감정의 무게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마음이 흔들릴수록 타인을 붙잡고 싶어지고 그 잡는 힘이 강할수록 관계는 더 빨리 무너집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스스로의 중심을 세우기 때문에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고 그렇기에 관계가 더 안정적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매력적인 사람은 결코 화려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누구에게도 무겁지 않은 사람, 함께 있을 때 마음이 고요해지는 사람입니다. 이명언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타인을 편안하게 하는 사람만이 결국 자신도 편안해진다. 지혜로운 어른이 된다는 것은 다른 이들에게 짐이 되지 않는 가벼운 존재가 되는 것, 그리고 그 가벼움 속에서 더 깊은 품위를 갖는 것입니다. 육장 많은 사람과 어울리기보다는 몇 사람과 깊게 지내는 것이 낫다. 여섯 번째 명언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크게 와닿는 진리입니다. 많은 사람과 어울리기보다는 몇 사람과 깊게 지내는 것이 낫다. 젊을 때는 사람을 넓게 만나고 인맥을 넓히고 다양한 관계 속에서 자신을 찾는 시기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후반부로 가면 사람의 수보다 마음의 질이 훨씬 더 중요해집니다. 60대 이후의 삶에서 관계가 줄어드는 것은 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관계가 정제되는 과정입니다. 오랫동안 의무적으로 만나던 사람, 마음이 불편해도 억지로 이어오던 관계,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과의 연결은 자연스럽게 약해집니다. 그리고 대신 마음이 편안하고 오래 보아도 부담 없는 사람만 남습니다. 이것은 외로움이 아니라 인생이 스스로 선별해준 필요한 인연들입니다. 이 시기에는 관계의 정리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마음의 평안이 곧 건강이고 삶의 방향이고 앞으로의 시간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과 어울리려 하면 마음이 자꾸 소모됩니다. 하지만 몇 사람과 깊이 이어가면 그 관계는 서로에게 기둥이 되고 힘이 됩니다. 특히 60대 이후에 필요한 관계는 에너지를 쓰는 관계가 아니라 에너지를 채우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명호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많이 두려워하지 말고 내 마음이 편한 인연을 지켜라. 나이가 들수록 관계는 넓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깊어지는 것이고 그 깊이 속에 평안과 안정이 깃듭니다. 이제는 좋은 인연 몇 명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뒤를 받쳐줄 사람, 여러분도 기꺼이 마음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람 몇 명이면 인생 후반부의 인간관계는 이미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7장 타인의 인정으로 마음을 채우려는 사람은 결코 만족에 이르지 못한다. 7번째 명언은 인생의 후반부에 반드시 되새겨야 할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타인의 인정으로 마음을 채우려는 사람은 결코 만족에 이르지 못한다. 젊은 시절 우리는 누군가의 칭찬, 인정, 호감을 통해 자신을 증명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나이가 들면 깨닫게 됩니다. 남의 인정은 잠시 마음을 들뜨게 할 뿐 오래 머물지 않는다는 사실을요. 특히 60대 이후에는 주변의 시선보다 내 마음의 안정이 더 중요해집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에게 인정받고 싶고 자녀가 나를 알아주길 바라며 사회에서의 역할이 줄어들수록 누군가가 나를 필요하다고 말해주길 기대합니다. 하지만 이 기대는 끝이 없습니다. 남의 인정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이기에 그것에 의존할수록 마음은 더 흔들립니다.
쇼펜하우어가 이 말로 전하고자 했던 핵심은 단순합니다. 내 마음의 주인은 오직 나 자신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이 인정해 주기를 기다리는 대신 내가 내 삶에 만족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내가 나를 인정하고 내가 살아온 시간을 스스로 존중할 때 비로소 흔들리지 않는 안정감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60대 이후에는 특히 인내적 인정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남을 위한 시간이 아니라 나를 위한 시간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타인의 인정을 좇는 삶은 끝이 없고 내 인정을 기반으로 살아가는 삶은 깊고 고요합니다. 이명언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남이 뭐라고 하든 내 마음이 괜찮다면 그것이면 충분하다. 인생의 후반부에서 진짜 매력적인 사람은 남의 기준이 아니라 자기만의 기준으로 만족을 찾는 사람입니다. 이제는 남의 기대에서 천천히 벗어나 내 삶을 내가 인정하는 단단한 중심을 세워야 할 때입니다. 8장 대부분의 불행은 사람들 사이에서 비롯된다. 8번째 명언은 인간관계의 민낯을 정확히 드러냅니다. 대부분의 불행은 사람들 사이에서 비롯된다. 우리가 살아오며 경험한 수많은 고민과 상처를 떠올려 보면 돈 때문도 아니고 건강 때문도 아니고 대부분은 사람 때문에 생긴 경우가 많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사실은 더 분명해집니다. 자녀와의 갈등, 배우자와의 오해, 가까웠던 친구와의 멀어짐, 심지어는 사소한 말 한마디가 며칠 동안 마음을 무겁게 만들기도 하지요. 그만큼 인간관계는 삶의 기쁨을 주기도 하지만 큰 불행을 가져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말을 통해 불행을 줄이려면 사람을 멀리하라는 뜻을 남긴 것이 아닙니다. 진짜 뜻은 이렇습니다. 내 마음을 소모시키는 관계를 구별할 줄 알아야 한다. 60대 이후의 삶에서는 관계가 많을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관계를 정리하고 선별하는 시기입니다. 나에게 상처만 남기는 사람, 나를 이용하거나 조종하려 하는 사람, 항상 내 안정을 흔들어 놓는 사람과의 관계는 더 이상 유지할 이유가 없습니다. 삶의 후반부에서 가장 지혜로운 선택은 불행의 근원을 줄이는 것이며 그 시작이 바로 관계의 정리입니다. 사람 수는 줄어들어도 마음의 평안은 훨씬 커집니다. 이명언은 우리에게 경고가 아니라 해방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관계로부터 자유로워져도 된다. 이제는 누군가를 억지로 붙잡거나 억지로 잘 지내려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내 평안이 가장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불행을 줄이는 가장 빠른 길은 사람을 끊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소모시키는 관계를 정리하는 지혜입니다. 그 결단은 여러분의 남은 삶을 더 고요하고 단단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9장 사람과의 거리를 조절할 줄 아는 것이 곧 지혜이다. 9번째 명언은 인간관계의 핵심을 아주 간단하면서도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사람과의 거리를 조절할 줄 아는 것이 곧 지혜이다. 우리는 관계가 가까울수록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적당한 거리가 오히려 관계를 더 편안하게 유지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가깝다고 다 좋은 것도 아니고 멀다고 다 나쁜 것도 아닙니다. 너무 가까우면 상대의 감정에 따라 내 마음이 쉽게 흔들리고 너무 멀면 외로움과 고립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관계는 늘 거리 조절을 필요로 합니다. 이 거리는 상대가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편안한 지점에서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니어 시기에 들어서면 이 감각이 더욱 필요합니다. 자녀도 배우자도 친구도 예전처럼 매일 가까이 붙어 지낼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거리를 둘 수도 없습니다. 균형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 균형은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우선 상대의 문제를 내가 대신 짊어지려 하지 않는 것. 둘째, 내 감정을 상대에게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는 것. 셋째, 필요할 때는 조용히 거리를 두고 다시 필요할 때는 부드럽게 다가갈 수 있는 여유를 갖는 것입니다. 관계에서 상처가 생기는 이유는 대부분 거리가 너무 가깝거나 너무 멀기 때문입니다. 내가 편안한 거리를 기준으로 맞추면 상대도 그 조절을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한 관계의 지혜입니다. 사람과의 거리는 수학처럼 딱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답을 알고 있습니다.
불편할 만큼 가까우면 조금 멀어져도 되고, 외롭다 느껴질 만큼 멀다면 조금 다가가면 됩니다. 그 거리 안에서 관계는 무리 없이 유지되고 내 마음도 평온함을 되찾습니다. 이명헌이 전하는 메시지는 단순하지만 깊습니다. 나에게 맞는 거리에서 관계를 이어가는 것, 그것이 인생 후반부의 진짜 지혜다. 10장 침묵은 어리석은 사람과의 다툼을 피하는 가장 좋은 무기다. 10번째 명언은 인생 후반부의 인간관계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현실적 지혜입니다. 침묵은 어리석은 사람과의 다툼을 피하는 가장 좋은 무기다. 우리는 젊을 때는 말로 이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논리로 상대를 설득하고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고 상대의 말 실수를 잡아내며 승리를 느끼려고 합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말로 이긴다고 해서 내 삶이 편안해지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감정적 소모를 줄여야 합니다. 감정은 예전보다 민감해지고 체력은 줄어들기 때문에 불필요한 말다툼 하나에도 며칠씩 마음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고집만 내세우고 어떤 사람은 듣지 않고 말만 쏟아내며 어떤 사람은 상식과 논리가 통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맞서 싸울수록 상처는 나에게 돌아옵니다. 그래서 침묵은 도망이 아니라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무시가 아니라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한 방패입니다. 상대가 감정적으로 올라왔을 때 내가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순간 관계의 균형은 완전히 바뀝니다. 침묵은 때로는 말보다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나는 불필요한 싸움에 내 시간을 쓰지 않겠다. 나는 내 평안을 지킬 것이다. 이 메시지는 상대보다 나에게 더 큰 울림을 줍니다. 그 순간부터 내 마음은 상대의 태도에 휘둘리지 않고 내 평안이 관계의 기준이 됩니다. 인생의 후반부에서 가장 품이 있는 태도는 모든 말에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대응할 가치가 없는 말 앞에서 조용히 물러나는 힘입니다. 침묵은 약함이 아니라 내 삶을 스스로 책임지는 강함입니다. 쇼펜하우어의 이명헌은 이렇게 말합니다. 불필요한 싸움을 피하는 사람이 결국 가장 평온하다. 여러분의 남은 인간관계에서도 말로 이기려 애쓰기보다 평안을 지키는 침묵을 선택하는 지혜가 여러분의 삶을 훨씬 더 고요하게 만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쇼펜하우어의 인간관계 명언 10가지를 천천히 살펴보았습니다. 세월이 쌓일수록 인간관계는 단순해지는 듯하지만 오히려 더 깊은 고민을 요구합니다. 나이가 들면 만남의 숫자는 줄어들지만 마음은 더 섬세해지고 조용한 평안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의 후반부에는 누구와 지내느냐보다 어떤 마음으로 지내느냐가 더 중요해집니다. 우리가 배운 10가지 지혜는 모두 하나의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다. 적당한 거리 유지, 기대 내려놓기, 상대를 바꾸려는 마음 버리기, 감정적으로 의존하지 않기, 관계를 정리할 용기, 그리고 내 삶의 중심을 지키는 태도까지. 이 모든 메시지는 결국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곧 좋은 관계의 시작이다라는 깨달음으로 이어집니다. 관계는 내가 먼저 편안해야 오래 유지되고 내가 흔들리면 상대도 흔들립니다. 그래서 인생의 후반부에서 인간관계를 새롭게 바라본다는 것은 나 자신을 새롭게 바라본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평생을 살아오며 겪어온 상처, 실망, 기대, 배신, 후회. 그 모든 경험이 이제는 여러분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 자양분이 됩니다. 이제는 사람을 붙잡으며 지치는 삶이 아니라 적당한 거리 속에서 평안을 찾는 삶을 선택할 때입니다. 관계를 줄이는 것이 외로움이 아니라 내 삶을 지키는 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앞으로의 인간관계는 이전보다 훨씬 더 고요하고 부드럽고 품위 있게 흐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이 이미 많은 것을 겪어왔고 그만큼 마음의 깊이가 성숙해졌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누군가에게 맞추는 삶이 아니라 내 중심을 지키되 따뜻함을 잃지 않는 삶을 살아갈 때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시간이 더욱 평온하고 단단하게 빛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